고소한다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 이거 있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안성열입니다. 한 번쯤은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소라는 것이 고소장만 경찰서에 대충 내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를 착착 해서 가해자를 처벌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고소장만 봐도 딱 수사하기 편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떠먹여줄 정도로 사건에 대해 정리가 잘 돼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혼자 고소를 한다면 당연히 고소장을 완벽하게 쓰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 고소장을 쓰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간단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폭행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는 통화 시작부터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만 주구장창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너 그런데 증거 있어? 근처에 CCTV 있었어? 그러자 그 친구가 증거? CCTV가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 찾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물론 그 친구 말처럼 고소장에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 잔뜩 써서 제출해도 경찰이 현장 CCTV를 알아서 찾고 가해자를 흔히 말해 조져서 수사를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고소장에 증거 없이 주장만 잔뜩 늘어놓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한 분이 담당하시는 사건의 수가 너무나 많아 바쁘시기 때문에 고소장을 보고 증거도 어느 정도 첨부돼 있어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겠다, 이 정도가 돼야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고소장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의 폭행을 당했는지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피해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를 잘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폭행 현장의 CCTV 영상, 당시 목격자의 진술이나 사실 확인서, 폭행 직후 피해자의 멍이나 상처를 찍은 사진,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전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대표적으로 폭행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는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고소장을 쓸 때 피해 주장만 잔뜩 늘어놓지 말고 핵심 증거도 꼭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